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저가 매수했으면 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종목들 예시로 들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 기업가치 대비 시가총액을 감안한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치 투자하는 기본은 기업가치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자산가치, 현재 회사 갖고 있는 자산가치. 두 번째 수익가치, 현재 나오고 있는 뭐 매출액일 수도 있고 영업일 수도 있고 순이익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미래가치, 현재 수익이 안 나지만 미래에 큰 돈을 벌 게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들,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예로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가치 대비 굉장히 저가에서 2020년대에 매수했다면 큰 수익을 거뒀을 종목 첫 번째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신건설입니다. 이 당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2020년도 제가 이 종목은 되게 이제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고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좀 방심해서 이걸 매수를 못했어요. 예전부터 제가 이제 건설주 중에 매수한다 그러면 원픽으로 삼았던 종목인데, 제가 건설주를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예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당시 만약 차익금이 513억이었어요. 근데 400억, 500억 정도가 회사 현금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시총이 보시면 거의 329억, PBR 0.39로 PBR 0.5 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몇 년 신저가였거든요. 보시면 이게 몇 년 신저가 된 가격이에요. 한 2014년 아래로 가장 한 6년 7년 신저가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 이게 이해도 영업이익은 적자가 잘 안 나요. 이제 순이익은 적자 나긴 하지만,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서 자산가치 대비 시총이 싼 종목으로 제가 이제 특정을 한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당시 실제로는 제가 매수를 못했어요. 매수하겠다 이제 생각했지만 그 당시 이제 제가 좀 아무튼 매수를 못했는데, 지금 이 3,300원을 찍고 나서, 이게 지금 몇 년 신저가거든요. 한 6년 신저가인데 찍고 나서 67,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거 다 먹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만 샀다면 이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쉽게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해도 보면 이제 실적도 뭐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이때는 분기별로 봐야 되겠죠. 연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보시면 공교롭게 이게 지금 그 전해보다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금액이 크지 않죠.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이때 회사의 시총은 자산가치 대비 되게 싼 시총이었어요. PBR도 거의 0.3대고요. 수급을 잠깐 보시면 수급을 알 수가 없어요. 수급 보고 알기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그런 특정 부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하게 할인된다, 그럼 그걸 올리는 행위를 해요. 특히 이제 저시총에서 먹히는 방법인데, 자산가치가 큰 시총은 분석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시총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만 봐도 그냥 쉽게 현금성 자산이 일반적으로 100% 인정이 줘도 되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자산이 거의 500억 가까이 있었고 시총이 300억 되니까 뭐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 예측 못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런 가격대에 사면 큰 투자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1년 홀딩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하면 1년 홀딩이 기본이에요. 물론 그 전에 너무 많은 주가 상승이 있으면 홀딩 안 하고 뭐 계속 매도 칠 수 있겠지만, 2020년 데이터도 보면 저도 이제 1년 좀 안 된 상황에서 판 종목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더 큰 수익을 거뒀을 종목도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한 6년 신저가고 자산가치 대비 시총이 더 적었던 종목으로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월등히 큰 투자 수익을 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수급을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가치로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산가치 대비 어떤 분들은 이 회사를 매수한 다음에 결국 계속 매수하며 이
전부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시총형은 다른 영역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거의 열몇 배를 올렸죠. 열몇 배를 먹어서는 아니더라도 뭐 몇백 프로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종목이고요. 그 돈 많은 부류는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수익성 가치가 대비 저시총이면 매수해서 올리는 그런 분도 계시고, 자산가치 대비 너무 싸면 그때 이제 매년 신저가가 돼야 되겠죠. 자산가치는 보통 그런 종목을 올리는 그런 부류도 있고, 또 미래가치도 있고요. 아무튼 자산가치 대비 대표적인 종목은 동신건설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들고 싶은 종목은 우선 이제 자산가치 대비 시총이 낮은 종목을 사례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익가치 대비 싼 종목은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들까 고민했는데 제가 뭐 다 아는 종목을 예로 든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몇 종목만 언급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때 이제 PBR 좀 이때 이제 제가 산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살려면 이때 2020년도 이전 실적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전 실적 보고 보시면 이제 이전 실적 보면 계속 만일 차입금이 증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PBR4 이런 거 다 보셔야 되니까 보시면 이게 PBR이 실질적으로 2.8은 아니고, 왜냐면 이게 연말 시총 연말 자본 총계 대비 여기 시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점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그 퍼도 10 전후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순이익이 이때 지금 나오는 투자지표 수치는 그해 연말 순이익 가지고 순이익과 그 낮았을 때 시총을 비교한 건데, 이때 살 때는 그 연말 시총을 구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역사적으로 PR 밴드를 보시면 한 10에서 12, 13 막 그때 가장 싸요, 보면. 그래서 이때 사는 거 그거 보고 사고, 퍼도 15 안 되는 거죠. 한 12 정확한 이제 퍼를 계산하기 힘들죠, 그때는. 왜냐면은 연말 그 시총이란다. 자본 그 시총과 그 순이익하고 관계를 따지니까요. 그렇지만 이때 보시면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계속 지켜본 사람은. 이때 보시면 보통 83,000원짜리가 거의 4만원, 38,000원, 보통 일반적으로 2분의 1통 나는 상황에서 사는 게, 보통 현명하거든요. 이제 많은 종목을 보시면 그게 이제 느껴지는데, 보통 과학이 떨어뜨려요, 보면. 그 분들이. 그걸 뭐 활용할 수 충분히 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시총을 볼까요? 이때 보시면 순이익을 366억이에요. 그러면 퍼가 10대려면 3,600억이죠. 3,600억인데 4,600억이었으니까 이것도 보면 이게 장중가가 아니라 종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아무튼 10이 좀 넘었던 건데, 이때 샀었으면 쉽진 않죠. PBR이 낮은 건 아니고 2점대니까 낮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샀으면 거의 4만원대에 살 수 있는 거, 5만원 아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한 400%, 500%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보시면 이 종목은 뭐 수급을 볼 수가 있어요. 외인이 꾸준히 사서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 찍고 최근에 이제 그 외인이 대놓고 팔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때 당시에 매수했다면 정말 큰 수익을 줄 종목으로서 ROE 20 이상, 영업이익 20 이상으로서 특급 종목으로서 며칠 하락이 없는 종목, 또 많이 차익도 계속 증가하는 종목으로서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리스트에 분명히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제 원래 노렸던 종목이 또 여러 번 제가 언급했는데, 인크로스라고 있습니다. 인크로스도 이때 샀다면 뭐 7,000원대 꼭 못 사지, 만원 아래 샀으면 최소한 300%는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1년 안에. 이 종목도 이때 사는 거잖아요. 이때 샀으면 영업이율이 30% 이상, ROE가 15 이상 종목으로서 PBR 1.0 전후로 하면 정말 싼 가격이에요. 근데 이전 보면 이제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이 매출 막 급등하고 이러진 않지만 수익성이 이전보다 나쁘지 않았죠. 근데 주가가 상장 신저가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상장 이후 신저가이고,
더불어서 이때 이제 PBR 파우더 보셔야죠. 그때 PBR 보시면 1.0, 실제 1.0은 아니에요. 1.0은 좀 높아요. 왜냐면은 그 연말 자본 총계하고 이때 시총이기 때문에 좀 왜곡 형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가장 쌌었고 제가 이 종목도 노렸던 종목인데 제가 매수를 못했어요. 이게 뭐 안타까움 있는 종목이죠. 여러 번 언급했지만요. 그래서 이 종목도 수익성 가치로서 뭐 특급은 아니더라도 준특급 종목으로 들 수 있는 종목이고 영업률이 워낙 높고 ROE 20이 안 되니까 특급은 아니죠. 그렇지만 PBR이 1.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되게 쌌었고요. 보시면 만시차익금도 뭐 당연히 만시차익금 회사예요. 만시차익금 회사를 사야지 주가가 폭락할 때 매수하기 좀 쉽거든요. 마음도 가볍고.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뭐 300% 이상 올라간 종목으로서 이때 샀으면 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이 종목은 수익가치, 기업의 가치 중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저시총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급락했죠. 이 종목도 뭐 좋은 매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에코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제가 뭐 이거 종목도 다 언급했던 종목인데 에코 마케팅도 보시면 이때 사는 거잖아요. 이때 사는 건데 보통 이 종목도 뭐 2분 1통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 상황에 사는 건데 그 전에 계속 수익성이 좋아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가만 이제 폭락한 거죠. 이때 살려면 이 종목은 ROE 20, 영업률 20% 이상으로서 특급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만 이제 현금 흐름을 보면 당연히 많이 차익금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PBR 보셔야죠. PBR. 근데 이 종목은 ROE가 워낙 높잖아요. 그래서 PBR이 1.0 아래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전 쌀 때도 1.5 전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2.0 아래 사는 것도 뭐 쌌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도 1.8인데 실질적으로 1.8은 아니고요. 왜냐면 외국 회사 좀 있잖아요. PBR은 항상 자본 총계와 시총 문제잖아요. 근데 이 PBR 1.8은 연말 자본총계 대비 이 쌌을 때 시총이니까 좀 왜곡 현상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조차도 거의 10,000원 아래 샀으면 뭐 200% 300% 먹은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원래 이때 노렸던 종목인데 매수 못하고 이때도 당연히 보고 있었는데 이걸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경험을 계속 해야지 깨우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가치로는 특급이니까 이게 당연히 특급이었어요. ROE 20, 영업률 20% 특급 종목으로서 이때 매수했다면 뭐 200~300%는 그냥 먹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특급 종목은 홀딩할 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워낙 잘 보니까 주가 안 올라가도 뭐 1년 주가 안 올라가도 20~30%를 BPS가 증가하니까요. 아무튼 에코 마케팅도 특급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언급한 종목이 있는데 엔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원래 계속 노렸던 종목인데도 못 샀어요. 뭐 너무 많은 그런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이때 사시는 건데 이때 사려면 이제 수익성 보고 뭐 그때 이제 PBR4 시총이 다 보는 건데요. 이때 시총이 지금 409억이에요. 409억. PBR 1.0 아래고요. 이 종목 보시면 1.0 아래 된 적이 이때만 딱 잠깐 있었어요. 워낙 수익성이 높고 당연히 ROE도 높고 이때 보시면 이게 보면 거의 지금은 특급이에요. 특급인데 ROE 20, 영업률 20 이상이니까 이때는 지금 좀 안 나온 상황인데 아무튼 20 아래도 준특급을 하게도 준특급도 PBR 1.0 전후라면 되게 싼 거거든요. 근데 이건 1.0 아래까지 찍었어요. 당연히 이제 관심 대상이고 매수할 만한 충분한 그런 포지션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다시 보면 이때 시총이 얼마라고요? 409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종가니까 장중가는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종가 기준으로 409억이니까요. 그때 이 회사는 현금이 207억이잖아요. 그래서 반틈은 현금 자산이 있고 이전에도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상황. 근데 이게 신작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거의 상장 후 신작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거의 10몇 년 신작가 때렸어요. 의미 있죠. 이게 안 보는 기업도 이게 의미 있는 상황인데 잘 보는 기업 있잖아요. 근데 상장 후 신작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매수 대상이었던 거고 저도 이 종목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또 이 종목도 못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회가 확확 지나가는데 뭐 제 잘못이죠.
아무튼 이 종목도 수익성 가치로는 탑에 드는 종목. 특히 이제 이게 시총이 1000억 아래는 다른 상황이고 1000억 위와 1000억 아래는 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1000억 아래로서 이게 특급 종목이었거든요. 특급 종목.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매수했어야 될 건데 제가 매수를 못한 거죠. 잠깐 제가 뭐 사유가 있지만 뭐 아무튼 제 잘못입니다. 아무튼 이 종목도 수익성 가치, 기업 가치 중 수익성으로 따져서 시총 대비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때 매수했다면 당연히 만약에 3,000원의 매수를 끝냈다 하더라도 400%, 500%를 먹을 수 있는 게임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걸 할까요? 또 종목이 워낙 많은데 이거 다 하기엔 너무 기니까요. 또 미래가치 있어요. 미래가치 때문에 올라온 종목이 있어요. 뭘까요? 대표적인 종목은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왜냐면 그렇게 잘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전에 보시면 잘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자본이 있죠. 근데 자본이 돈 벌어서 나온 게 아니니까 IPO 자금이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이 회사가 이게 뭐 카카오 뭐 다 아는 종목으로서 최근에 이제 많이 폭락한 종목인데 이때 매수했으면 이제 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때 당시도 보시면 수익성이 안 나왔어요. 매출 영업 증가 중이었지만 순차익금 비율도 꽤 큰 금액이 있었지만 현금 자산이 있었지만 이때 보시면 PBR이 1.8 정도 사야 되잖아요. 싸지 않죠. 퍼도 보시면 엄청 높죠. 돈이 안 벌었어요. 근데 이때 상황은 매출만 증가했지만 자산가치 대비 사기 그렇고, 왜냐면 그게 이제 자기들이 번 돈으로 자산을 이룬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수익가치도 안 높았어요. 그러니까 수익가치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가치는 볼 수 있죠. 왜냐면 미국의 빅테크 급이 되게 폭등할 그런 상황인데 카카오가 독점력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가치 보고 돈 많은 사람이 찍어서 올린 거죠. 그 돈 많은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겠죠. 이게 또 보시면 외인이 제대로 올린 거죠. 이게 보시면 딱 보면 보여요. 보면 아무튼 이때 매수했으면 매수할 사유로 자산가치보다는 수익가치보다는 미래가치 때문에 올린 종목으로 뭐 손에 꼽는 거죠.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워낙 이게 보시면 굳이 산다면 뭘 보고 살까요? 제가 이제 팁 같은 거 제가 이제 막 계속 종목 보고 그러면 팁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네트워크 효과로 돈을 버는 그런 경제 혜자로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은 보시면 쫙 PBR 번도 보세요. 1.0 아래 없죠?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1.0 아래로 잘 안 떨어져요. 거의.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1.0 아래로 따면 정말 매수국인 거예요. 물론 그 기업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매출 계속 증가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 1.0 아래로 안 오니까 1.0 아래 산다는 건 좀 힘든다는 걸 감안하시고 어느 적정가에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제가 지금 전 종목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고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코마케팅도 1.4 정도 가장 쌌던 가격이에요. 그것도 이제 주업이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인크로스 좀 그런 기업이고요. 아무튼 그런 기업은 거의 1.5 아래로 잘 오는데 1.5 아래로 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인 거죠. 또 한 종목 더 이야기할까요? 종목을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하면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은 종목으로 공부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영문법 안다고 영문법을 다 해석 못 하는데 관용구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시면 휴마시스 같은 경우 이때 사실 정말 대박이죠. 1,100원인데 이게 3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몇십 배 올라갔죠. 대단하죠. 이제 이걸 이때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은 매출 정말 폭발했어요. 폭발해서 이때 지금 이때 시총을 볼까요? 이때 시총과 PBR 볼까요? 이때 뭐 300억이에요. PBR이 0.86이고 시총은 300억대. 근데 이 회사 상황은 보시면 만일 차입금이 100억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100억 이상 있는데 PBR이 0점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시면 뭐
물론 이 분기별로 보셔야 돼. 이때는 분기별로 보셔야 되는데 이때 뭐 안 봐도 편하지만 폭발한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한 이유는 그 이후에 매출 폭발했잖아요. 계속 그렇죠? 폭발해서 뭐 당연히 뭐 주가는 뭐 몇십 프로 올라갔죠. 지금 5천억 됐으니까 300억짜리가 5천억이 됐어요. 작년에 1조까지 갔어요. 1조. 그러니까 거의 20배가 아니라 거의 30배까지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이렇게 주가는 폭발해요. 물론 이때 사는 게 뭐 이때는 모를까, 이때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워낙 주가 상승이 너무 빠르니까요. 그 이야기 더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속성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돼요. 종목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실적을 하나씩 제가 보는데 이것도 볼까요? 작년 3개월 동안은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을 벌었어요. 매출이 1000억, 영업이 698억. 영업이익 60% 넘고 매출 1000억. 근데 이번 3분기는 매출이 240억. 몇 분을 줄었죠. 영업이익은 90억 손실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종목 자체가 이 코로나 시기에 특화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전 버핏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지속성. 물론 이때 사서 이거 먹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매출 급락이 예정됐던 종목이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어떤 종목 살 때 그걸 감안 안 하고 그냥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이렇게 매출 계속 폭발하는데 언제 하락은 정확히 모르죠. 그렇지만 매출 하락이 예정된 종목이니까 쉽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최근에 떨어졌다고 매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항상 무섭잖아요. 올라갈 때는 뭐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만원짜리가 만원짜리 10만 되려면 주가 상승은 900%. 10만원짜리가 만원 되는데 주가 하락 폭은 90%면 온이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 말 항상 명심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종목사를 좀 들었어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중 자산 가치가 시총보다 썩을 클 때 그걸 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활용하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산가치 말고 수익가치로 주가 오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주식투자는 원래 수익가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보통 부동산과 달리 수익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표 종목은 많지만 뭐 아프리기 TV, 인크로스, 에코마케팅 또 많아요. 제가 많은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설명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수익가치는 안 나고 뭐 자산가치도 자기가 본 게 아니고 그들더라도 미래가치 때문에 올릴만한 가치 있다. 그러니까 매출 계속 증가한 걸 보셔야죠. 미래가치 있어요. 근데 매출 증가 안 해. 그럼 거의 사기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미래가치 있어 보여요. 충분히. 근데 매출도 증가해요. 그렇지만 판관이 쓰기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영업이 안 나는 상황이 있죠. 그런 기업이 꽤 많거든요. 그런 기업을 좀 저가에 매수했으면 특정한 분들이 꽤 많이 올려요. 그 이제 뭐 항상 반복되는 거니까 대신 항상 저가 매수해요. 남보다 싸게 매수를 안 하면 이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돈 많은 사람은 결코 남이 올린 종목을 사지 않습니다. 남이 올린 종목을 사지 않고요. 자기가 올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싸게 사는 건 기본이에요. 싸게 사는 걸 망각할 경우에는 언제 또 큰 손실을 볼지 모르죠. 그래서 한번 놓쳤다 기회를 그러면 다음 기회를 또 노려야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2년 전인 2020년도를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22년도잖아요. 이 시기에도 이런 종목을 찾으면 대박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식시장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좌우하는 사람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좋은 경험, 좋은 수익으로 연결했던 그분들은 똑같은 상황을 또 처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다니까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원픽 종목 뭐 여러 개 더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가 매수했다 치면 주가가 올라갈 때 1년 홀딩은 기본이에요. 제가 그 이전에 잠깐 사례 들면
2020년대 매수했던 종목이 있어요. 이 정도에 매수했거든요. 그 다음 제가 거의 이 정도에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100%는 먹고 제가 억 단위로 벌긴 했지만, 근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더 100%를 더 먹었을 거예요. 이때 실적을 제가 1분기 실적인가 그걸 안 기다리고 제가 매도 쳐버렸거든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더블로 먹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설명할 뭐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가 매수했어요. 좀 부족하겠지만,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실적 잘 나오고, 그러면 1년 이상 홀딩할 필요성도 꽤 있습니다. 왜냐면 돈만 하면 최대한 올린 다음에 떨어뜨려야지 자기 이제 평단가가 이제 일반 개인보다 높을 수 있어요. 저가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올리면서 사니까. 근데 저희가 만약 저가 매수 했잖아요. 그러면 뭐 몇 개월 매수하고 판다. 대부분 후회합니다. 왜냐면 그 가격, 제가 매수했던 그 매수 가격은 당분간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수할 때 주가가 떨어질 걸 감안해서 사고,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종목 아니면 안 사는 것과 동일하게 제가 매수를 끝냈어요, 저가에. 근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시총은 그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익이 그 시총이 안 올 것 같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 홀딩 하는 게 좋아요. 당분간. 그게 이제 1년, 최소 1년을 말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예전 경험을 통해서 2020년대 좀 활용을 했죠. 근데 조금 종목을 잘못 선정해서 생각만큼은 큰 돈을 못 벌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또 저는 또 경험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산가치 대비 시총이 싼 건지, 수익가치 대비 시총이 싼 건지, 아니면 미래가치가 엄청 높은데, 물론 제가 말한 미래가치는 상상의 영역이 아니고 매출은 증가해야 돼요. 수익은 안 나오더라도, 자산은 자기가 안 본 자산이라도 최소한 매출은 증가하는데, 그리고 매출 증가할 게 앞으로도 보이고, 매출 증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업에 있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오늘 의제해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래가치를 볼 때는 매출 증가해야 돼요. 그런 점에 한정해서 싸게 매수를 했다. 그럼 홀딩할 가치가 있죠. 아무튼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이번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홀딩은 뭐다? 기본이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도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